파이톤은 열차는 1량에 4명씩 탑승 가능하며 총 8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한 대로만 운영되지만 한 번에 32명이 탑승 가능해서 수용 능력은 좋은 편이다. 드라켄과 마찬가지로 스테이션에서 볼 땐 바닥이 있지만 출발할 때 바닥이 밑으로 푹 꺼진다. 사실 인버티드 롤러코스터는 대부분이 이렇다. 다양한 특수 트랙과 빠른 속도에 가려 잊혀지는 경우가 많지만 탑승 시 진정하고 주위 환경을 둘러보면 드라켄 못지않게 보모노를 배경으로 잘 자리잡은 어트랙션이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브라이드 구간이다. 상승 시 보모노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헤드 끝부분에서도 경치가 좋은 편. 전체적으로 급하게 덜컹거려서 탑승객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던가 혹은 좌우로 너무 심하게 흔들어서 안전바 싸대기를 친다던가 하는 구간이 없다. 즉 무서워도 정직하다. 드라켄이 완공된 시점에서도 기한급 어트랙션이기에 관리도 철저하게 되어서 정저 강풍으로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제거리도 적은 편이다. 한편 지방 테마파크 놀이기구라 그런지 탑승객이 느끼는 중력 가속도 등 수치적인 내용들을 개장한 지 약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찾기 어렵다. 다른 롤러코스터에 비해 뒷자리의 스릴이 더하고 앞자리의 스릴이 강하다. 보통 롤러코스터 매니아들이 뒷자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열차가 최고 속력일 때 하강 코스에 위치하고 최저 속력일 때 상승 코스나 평지인 정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스릴감이 높은 것인데 파이톤은 열차가 짧을 뿐더러 바닥이 없어 앞좌석이 뒷좌석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기 때문에 뒷좌석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단점이 부각되는 편이다. 또한 파이톤과 같은 인버티드 코스터들은 밑에 바닥이 없어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확실히 느끼려면 조금이라도 원심력이 세고 마치 진짜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이드 좌석이 안쪽 좌석보다 약간 더 스릴을 느낄 수 있다. 즉 최선의 자리는 맨 앞에 사이드 좌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맨 앞 자리는 탑승구 입구 바로 앞에서 줄이 끊겨버린 손님에 의해 점령당하는 경우가 부지 기수여서 탑승자 입구로부터 대여섯 명 차례쯤부터 줄이 끊겼다면 맨 앞 자리는 탑승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2열의 안쪽 자리는 앞에 시야는 가리고 날아가는 느낌은 덜하며 뒷자리 특유의 속도감도 없어서 가장 둔감한 자리가 되므로 겁이 많다면 추천할 만한 자리이다. 내가 들어본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드롭 타워이다. 20명이 바깥을 향해 둘러앉아 안전 발을 메고 70m 상공까지 45초가 올라가서 90km의 속도로 3초 만에 자유 낙하하며 하강감과 무중력을 체험하는 스릴 기종이다. 롯데월드의 자이로 드롭과 비슷한 기종이지만 원모양인 자이로 드롭과는 달리 메가 드롭은 사각형이고 좌석이 회전하지는 않아서 보모노의 모습을 보려면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어느 자리냐면 메가 드롭 입구 바로 맞은편이자 파이톤의 아파트 10층 높이 30m 코브라 롤 구간을 마주하는 자리이다. 드롭타워의 특성상 늘 그렇듯 호불호가 많이 갈리므로 드래곤 레이스나 자이로 드롭보다 더 스릴 강도가 낮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운행 도중에 일어나는 심리적 공격 때문인지 자이로 드롭보다 더 무서운 건 기본이고 경주월드에서 가장 무섭고 스릴 넘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토네이도는 출발할 때 신기하게도 있던 발판이 V자 형태로 내려간다. 이 때문에 발판이 있는 걸로 착각했다 없어지면서 고소공포증 환자라면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다. 한마디로 고소공포증 환자의 약점을 노린 것. 이는 크라크와 드라켄도 마찬가지이다. 얼핏 보면 에버랜드의 허리케인과 비슷해 보이는 어트랙션이 있지만 이쪽이 월등한 상용한 버전으로 허리케인과는 달리 바닥도 없고 좌석도 4개씩 분리되어 있으며 각도도 훨씬 높이 올라갈 뿐더러 하강감도 더욱 크게 느껴진다. 허리케인보다는 크라크나 더블 락스핀급의 스릴을 보여준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경주월드 내에서 크라크, 드라켄, 파이톤과 더불어서 가장 무서운 4대 기한급 어트랙션으로 손꼽히는 기종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안전바의 조임이 다른 놀이기구에 비해서 느슨하기 때문이다. 최고 각도로 올라갈 때까지 원심력으로 인해 몸이 기구에 붙어있다가 최고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도느라 잠깐 쉬는 타이밍에서 안전바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한 단계 풀어지고 몸이 공중으로 살짝 뜬다. 노후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그렇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으나 스릴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핀 고정시 견착 안전바이지만 안전바의 고정핀과 핀 사이의 피치가 제법 큰 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윙 각도는 최대 115도에 육박하고 좌석을 지지하는 횡축의 회전 속도가 보기보다 상당히 빨라서 좌석 횡축이 최대 속도로 회전할 때 상당한 원심력으로 인해 등이 등받이에 찰싹 달라붙어 버리기까지 하며 여기에 위치에 따라 스윙 상승 시
동시에 추진력까지 더해져 버릴 경우에는 잠시 남아있지만 아예 몸이 위로 튕겨나갈 것 같을 정도로 강력한 무중력 상태까지 가버릴 수도 있는 등 크라코와는 전혀 다른 상당한 스릴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안전바가 헐렁한 편이다 보니 마른 체형의 사람일수록 좌석에서 뜨는 정도가 더욱 심해져서 엄청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75km 정도로 추정되며 엄청난 회전과 스윙 때문에 체감 속도는 150km 정도나 된다. 허나 탑승 이후 상당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탑승에 주의를 유한다. 특히 옆에 파이톤에 이어 연속으로 탑승하게 될 경우 사람에 따라 심한 멀미를 느끼는 경우가 잦다. 실제로 이걸 타고 멀미를 호소하는 손님들이 많다. 이무실에 가면 어떤 기구를 타고 왔는지 물어보는데 에버랜드에서 더블 락스핀이라고 대답한다면 경주월드에서는 대부분 토네이도라고 답한다. 그랜드 캐년 대탐험은 아마존 익스플레스 정글 탐험 보트와 함께 한국의 세대뿐인 리버 래피드 어트랙션이었으나 2023년에 정글 탐험 보트가 철거되면서 아마존 익스플레스와 함께 유의할 리버 래피드 어트랙션이 되었다. 8인승 보트를 타고 코스를 지나는 구조의 어트랙션이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랜드 캐니언을 탐험한다는 테마를 가지고 있다. 코스 자체가 극커브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물살이 격한 부분이 계속해서 등장해 물이 굉장히 많이 튀긴다. 아마존 익스플레스와 정글 탐험 보트가 그냥 잔잔히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구성으로 스릴은 낮지만 뛰어난 태밍으로 승부를 본다면 그랜드 캐년 대탐험은 위에 두 개보다 태밍 면에서는 밀릴지언정 과격한 코스로 리버 래피드 중에서 스릴 강도가 높은 편이다. 거기에다가 아마존 익스플레스와 달리 오픈된 구조의 탑승물이라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오브젝트 설치와 협곡 표현으로 나름대로 태밍을 하려한 모습이 엿보이지만 그래도 정글 탐험 보트와 아마존 익스플레스보다는 살짝 밀린다. 거기에다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녹이 슬면서 태밍 퀄리티를 더 낮게 보이게 만든다. 드래곤 레이스는 대구 이월드에 있는 에어 레이스와 도색과 테마는 다르지만 같은 기종으로 얼핏 보기에는 어린이들이나 탈 법한 놀이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스릴 어트랙션이라 해도 충분한 수준이다. 회전 못마처럼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더니 좌우로 왔다갔다 하다가 갑자기 메인 중심축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며 360도 회전을 한다. 이 패턴을 2분 동안 반복하니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땅과 하늘의 위치가 쉬지 않고 바뀌는 게 크라크나 파이톤보다 훨씬 많이 뒤집힌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때문에 사람에 따라 더블 락스핀이나 크라커보다도 어지러울 수 있다. 게다가 신장 제한이 초등학교 저학년도 탈 수 있는 120cm이면서 상당히 격렬하게 회전하는 데다가 메인 회전축의 회전 속도 역시 상당히 빠르기에 가끔 멋모르고 탄 아이들이 빠른 중심축 회전 속도 연속 360도 회전에 경악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회전을 많이 하는 기구여서 그런지 안전바가 상당히 두껍고 무겁다.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허벅지가 강하게 눌려서 조금 아프기도 하다. 또한 테마가 바람의 보물 아니랄까봐 회전하면서 바람도 많이 분다.